예, 반갑습니다. 아리언의 문영석입니다. 예, 오늘은 한 주 동안 그 신문을 읽어드리는 그 시간입니다. 한 주 동안 읽어보니까 이제 몇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신문을 왜 봐야 될까? 결국은 투자라는 것은 타이밍을 잡는 거죠. 부동산도 정말 남들이 다 좋다 할 때 사려고 하니까 비싸죠. 비싼 가격으로 사야 돼요. 남들이 안 사는 시점이 오니까 싸긴 한데 뭔가 불안하죠. 그런데 신문을 계속 읽다 보면 거기에서 그 타이밍을 잡기에 그 정보들, 이런 신호들을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신문에 보면 저희가 예전에 제가 지금 차를 마시고 있는데, 제가 지금은 그 테이크아웃 커피를 많이 마시죠. 예전에는 노란색 커피 믹스를 많이 먹었어요. 그 회사가 동서식품이라는 회사인데, 예전에 8,000원 하던 동서식품이 6배 정도? 46,000원까지 가는데 6년 걸렸어요. 제가 커피 진짜 맛있게 어디 가도 그 커피를 태워줬죠. 커피하고 믹스하고 설탕하고 이렇게 딱 황금 조합으로, 그죠? 우리가 커피는 마셨는데 가격이 오르는 건 이렇게 못 본 것 같아요. 이렇게 커피 맛있다 하고 막 먹었지만 실제로 보면 누군가는 돈을 벌었어요. 신문을 보는 이유도 부동산 타이밍을 잡는 거, 우리가 즐겁고 행복을 추구하면서 하는 그 소비가 어떤 기업들은 이렇게 주식이 오르는 이유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어떤 기업하고 동업하면 나도 그렇게 될 수 있을까? 부동산은 아무리 못해도 1억이라는 부동산을 살려면 내 돈이 70% 대출을 않는다 하더라도 3천만 원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주식은 동서식품이 2만 원 정도예요. 10주 사면 20만 원이잖아요. 20만 원으로 동업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문을 계속 읽다 보면 그게 보이더라고요. 저는 신문을 한 1년 정도 보다 보니까 어디에 동업을 하면 좋겠다라는 걸 봤던 기억도 있고, 부동산이 지금이 타이밍이라고 보여지는 때도 있어서 신문을 읽는 겁니다. 동서식품도 그랬지만 우리가 현금을 계속 쓰다가 어느 순간 저희가 다 카드 쓰죠. 그래서 카드를 이렇게 전표를 딱 보면 예, 영수증 버려주세요 하지만 거기에서 이런 글자 한 번은 보셨을까요? 나이스정보통신. 나이스정보통신이라는 회사는 2010년도에서 2013년도까지는 2,000원 하던 주식이었어요. 근데 전 국민이 카드를 다 쓰기 시작하니까 2,000원 하던 주식이 20배 오릅니다. 25배. 47,000원까지 올랐어요. 이렇게 우리는 카드를 써서 편하다, 현금 안 들고 다녀도 되네 라고 얘기하시는데 결국 누군가는 자산이 늘어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배우는 시간이라 생각하시고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3월 30일 토요일인데 디램 값이 석 달 새 37%나 빠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016년도부터 해서 17, 18, 2년 동안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런 반도체 주식이 많이 올랐어요. 이유는 이제 가격도 좋았고 소비도 많이 늘어나서 그렇죠. 근데 이제 최근에 삼성전자가 했는 말이 올해 실적이 너무 좋지 않을 것 같습니다 라는 얘기를 진짜 고백성사 했다 하잖아요. 그 이유가 디램 가격이 40% 빠졌어요. 삼성전자도 그렇고 하이닉스도 많이 파는데 가격을 40% 할인해서 팔아야 되니까 작년하고 매출이 파는 물량이 똑같다라고 봐도 결국은 40% 정도 빠진 수익을 가져가는 거죠. 그래서 물건 자체가 그만큼 많이 팔려도 가격이 40% 빠져버린 거예요. 그러면 순이익이 줄어들겠죠. 두 번째가 패키지 여행
찬바람, 여행사 곡소리라는 얘기가 있어요. 우리나라는 상장되어 있는 여행사 중에 하나투어, 모두투어, 뭐 노란풍선, 뭐 이런 회사들이 있는데 70%가 자유여행으로 바뀌었대요. 최저가 내세운 글로벌 앱의 여행사 속수무책이다. 뭐 여행 가는 거는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비행기고 두 번째는 호텔이에요. 그죠? 근데 이제는 온라인으로 다 구매가 가능하다 보니까 동시 통역 어플이라든지 이런 게 뭐 여행을 안내하는 뭐 유튜브라든지 그 다음 블로그가 너무 많이 잘 돼 있으니까 2013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해외 출국자 수를 보면 2013년도에 1,400만 명이었는데 2018년도에는 5년 만에 나가는 인원수가 2배, 2,800만 명으로 늘어났어요. 그럼 누군가는 돈 벌죠. 비행기 회사, 그죠? 여행사. 근데 이제까지는 여행사 수익 최대 70% 패키지 여행에서 발생하는데 겉핥기식 뻔한 일정 식상, 일본 동남아 단체 여행 20% 이상 줄어들었고 항공 숙박 가격 검색 쉬워져 자유여행으로 트렌드가 바뀌었다라는 거야. 요즘 이렇게 보면 뭐 일본은 거의 자유여행으로 많이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투어는 매출이 지금 2017년도는 6,800억, 2018년도에는 8,200억, 매출은 한 2천억 정도 늘었어요. 그런데 영업이익은 2017년도에 400억, 2018년도에 248억, 200억 정도 줄어들었어요. 그렇게 앞으로 하나투어나 모두투어나 노란풍선이 2017년도보다는 2018년도에 전체 매출이 다 줄어들었는데 그 이유 중에 이제 패키지 여행, 우리가 여행을 잘 모를 때는 좀 더 패키지로 많이 나갔어요. 이제는 자주 여행을 가다 보니까 결국은 패키지 여행이 이제는 그 루트나 방법들을 이제 일반인들이 많이 이해했죠. 그리고 동시 통역 어플이나 이런 어플들이 너무 잘 되어 있어서 지금은 자유여행으로 계속 간다라고 하면 앞으로 여행사의 수익 구조가 바뀌려면 첫 번째는 다양한 패키지 상품이 만들어지거나 또는 자유여행으로 더 많이 간다면 이런 회사는 앞으로 주식이 더 오를 확률보다는 떨어질 확률이 많겠죠. 그래서 여행사들도 앞으로 이제까지는 좋았어요. 제가 하나 보면 여행사의 1등 주식이 하나투어인데 하나투어는 2015년도까지만 해도 주식이 5만원 하다가 2016년도에 18만원까지 올랐어요. 최근에 다시 7만원 정도로 떨어졌는데 이렇게 하나투어를 통해서 해외여행을 많이 가다가 모두투어, 노랑풍선 이렇게 여행사를 통해서 많이 가다가 요즘 자유여행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순이익이 떨어지니까 주가도 떨어지죠. 근데 앞으로 패키지여행이 더 많이 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하나투어 주식이 더 많이 오를 것이고 두 번째는 자유여행이 더 많이 간다. 그러면 여행은 많이 가지만 여행사는 많이 못 벌 수도 있겠구나. 하나투어 매출에 사실은 일본이 매출이 많았지만 작년에 오사카에서 지진 나고 이러면서 매출이 타격을 받는 자연재해도 있습니다만은 최근의 트렌드는 자유여행 쪽으로 많이 기울어진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산업이 지금 변하고 있죠. 예전에는 됐으나 지금은 바뀌는 거. 그게 이제 여행의 하나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이 기사가 참 그거 했는데 스타벅스 있죠. 스타벅스는 신세계하고 스타벅스랑 합작했는 스타벅스 코리아라는 회사가 있어요. 우리나라 신세계가 50% 지분, 미국의 스타벅스가 50% 지분인데 여기 스타벅스가 처음에 우리나라 들어오고는 반응이 별로 좋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대표가 연달아 3번 정도 바뀌었는데 여기에 커핏이나 이석구 대표가 4번째 대표가 되면서
지금 11년 만에 스타벅스를 이제 떠난대요. 이 이석구 대표가 많은 이 트렌드를 바꾸면서 커피가 처음에 취임할 당시에 1,300억 정도 하던 매출이 지난해에 1조 5천억, 거의 한 뭐 10배 정도 키우면서 다음 대표가 송호섭 대표로 바뀐다. 커피 하나의 단일 제품으로 1조 원 매출이라는 건 엄청나죠, 그죠?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해서 쓰는 책이 있는데, 스타벅스에 관련된 책인데, 스타벅스 공간을 팝니다라는 책이 있는데, 사업하시는 분들,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스타벅스 공간을 팝니다.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너무너무 좋은 책이어서 저도 거기에서 감명을 좀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떠나신다 하니까 저는 최근에 읽은 책들 중에서 좀 제 생각을 많이 변화를 준 책인데, 떠나신다 하니까 좀 아쉽고, 또 이분이 지금 연세가 이제 많으시네요. 70이 넘으셨으니까 다른 데로 또 어디 옮기실까 생각을 하지만 원래 이제 만 70이시니까 이제 어떻게 앞으로 가실지도 사실 조금 궁금해요. 그 다음이 서울이 저출산 1위래요. 더 빨라진 인구 절벽, 신도시급 아파트 단지에 학생 모자라서 통합학교를 운행한다. 요즘 계속 신문에서 얘기하는, 한 주 동안 얘기하는 것 중에 인구 감소 얘기가 많이 나요. 결국은 아파트도 인구가 줄어들면 결국은 살 사람들이 줄어드니까 가격이 떨어질 것이고, 사업하시는 뭐 예를 들어서 아까 하나투어나 모두투어나 노란풍선도 인구가 줄어들면 그만큼 여행 가는 사람이 줄어드니까 매출이 떨어지면 주식도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인구가 사실 중요한데, 우리나라는 5천만 인구인데 인구가 계속 준다, 이 얘기를 하고, 서울이 저출산 1인데 합계 출산율이 0.76명이래요. 그래서 인구가 너무 많이 빠진다. 인구가 많이 빠지면 앞으로 소비도 위축될 것이고, 고령화가 되면 아무래도 일할 사람도 줄어드니까 이 얘기가 계속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인구가 계속 준다. 그리고 이 기사 참 와닿던데, 미래가 깜깜 대기업도 컨설팅사에 줄 섰다. 길 묻는 기업, 컨설팅 업계는 호황. 삼성, LG 등 의뢰 몰려 산업의 판 완전히 달라져 당장 변하지 않으면 죽는다. 대기업도 막강한 정보와 자본력을 가지고 있는데도 변하지 않는다면 죽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산업이 빨리빨리 바뀌잖아요. 그래서 이제 접느냐 세판이냐, 미래제약 4월건 기업들 컨설팅에 SOS 했대요. 지금 뭐 삼성, LG U+, LG전자, 메일유업, SK, M&A로 선택과 집중, 성장 동력 재정비 나선 기업들. CJ는 미국 냉동식품업체 인수하고, LG는 미국의 다우듀폰의 LED 소재 기술을 인수하고, SK는 베트남 진출하고, 현대차는 인도에 진출한다. 선택과 집중이래요. 사실 기업들도 지금 사활을 걸을 정도로 시장의 판도가 빨리 바뀌죠. 예전에 성냥 있죠, 성냥. 성냥을 이렇게 탁 키는 그 성냥 공장이 우리나라에 다 없어지고 이제 한 군데 남았다, 이런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정말 열심히 성냥 만들었는데 사람들은 성냥을 이제 더 이상 쓰지 않는 거예요. 불편하고, 그죠? 오래 쓰기도 좀 한계가 있고 크기도 있고, 그런 것처럼 계속 변한다라는 거예요. 대기업들도 사활을 걸고 변하려고 하는데 인구도 계속 줄고
우리는 예전보다 더 오래 살아야 되니까 결국은 우리도 변해야 될 것 같아요. 재테크하는 방법도 바뀌어야 되고 생각도 바뀌어야 되고 소비하는 방법들도 바뀌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 우리도 즐겁고 행복하게 살려면 노후에도 사실은 생각으로 돈을 벌어야 되죠. 그때 되면 아무래도 육체적으로 힘들다 보니까 지금부터 재테크 고민을 해서 앞으로 부동산만 사실은 돈이 되는 게 아니라 생각 안에서 많은 돈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 다음 이야기는 마젤란 펀드의 영웅은 말한다. 주가가 아닌 기업 이익을 보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아까처럼 소비가 위축되고 매출이 줄어들면 결국은 주식도 기업의 가치가 떨어지니까 떨어진다 이런 얘기인데 이런 얘기를 했네요. 피터 린치라는 마젤란 펀드의 영웅이 부동산에서 돈을 벌고 주식에서는 돈을 잃는 이유가 있다. 집을 선택하는 데는 몇 달을 투자하지만 주식 선정은 몇 분 만에 끝내기 때문이다. 와, 저는 이 얘기 꼭 읽어드리고 싶었어요. 저도 사실은 보수적인 성향으로 부동산 중개업을 하다 보니까 부동산이 최고인 줄 알았어요. 부동산이 아닌 것은 투자도 아니다, 재테크도 아니다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한 13년 전에 부동산 중개업을 하다가 우연찮게 어떤 분을 만났는데 너무 젊으신데 경제적 여유도 너무 많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는 재테크는 가장 중요한 건 긍정적인 생각과 늘 변화하려고 하고 공부하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분한테 물었어요. 이렇게 젊으신 나이에 이렇게 많은 부를 이루신 이유는 저는 부모님한테 물려받으신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하니까 이분이 웃으시면서 아닌데요. 제가 벌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젊은 나이에 어떻게 그렇게 많은 돈들을 버시냐 하니까 그분이 주식으로 벌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저는 부동산이 아니면 어떤 것도 투자가 아니다. 재테크라고 생각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분한테 제가 깜짝 놀랐어요. 주식에서 잃었다는 사람은 너무 많이 봤는데 벌었다는 사람을 처음 봤거든요. 그러면서 어떻게 공부하면 좋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분이 딱 이렇게 얘기했어요. 매일매일 신문을 읽으세요. 그래서 이 얘기가 다시 오버랩이 되는 거예요. 부동산에서 돈을 벌고 주식에서는 돈을 잃는 이유가 있다. 집을 선택하는 데는 몇 달을 투자하지만 주식 선정은 몇 분 만에 끝내기 때문이다. 주식도 부동산 공부하듯이 하면 진짜 더 많은 기회들이 있는데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글귀를 꼭 읽어드리고 싶었습니다. 그 다음이 방시혁 방탄소년단의 방시혁 빅히트 지분 7.82% 매각을 했는데 650억 현금을 보유했대요. 연예계 최고 부호로 등극 예고되어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엔터테인먼트사의 SM, JYP, YG, 그 다음 빅히트도 곧 준비가 되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한 주 동안 이렇게 신문을 쭉 보면 저는 이제 좀 제일 와닿았던 게 삶이 엄청 편해졌죠. 뭐 예전에는 전화해서 치킨 시켰는데 지금 어플로 해도 되고 와서 또 돈을 주거나 카드 결제를 해야 되는데 아예 결제까지 되고 편하다 보니까 투자하는 방법들이 다 바뀌는 거예요. 편해지는 만큼 예전의 대기업이 이제 더 이상 대기업이 아니라 새로운 곳에 돈의 정보들이 많다라는 거. 그래서 뭐 하나 투어, 모두 투어, 뭐 이런 투어들이 여행사들이 돈을 많이 벌었지만 지금은 이 존재 자체가 있어도 될까? 없어도 될까? 뭐 이런 생각들이 되면서 투자하는 패턴들이 너무 빨리 바뀐다. 라는 거를 제가 첫 번째로 얘기 드렸고 두 번째는 인구가 계속 줄어드는 것 같아요.
인구가 줄어들면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까? 인구가 줄고 인건비는 오르면 결국은 무인화가 계속 될 것 같다. 그리고 일자리가 점점 줄어들 것이다. 그러면 인구가 줄어들면 매출도 줄어들 것이다. 뭐 이런 고민을 해야 되겠다라는 거. 그리고 지금은 부동산이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사실은 조금 쉬어가야 되는 타이밍인데, 그러면 우리는 그냥 은행에 적금을 할 것인가? 아니면 앞으로 10년 동안 성장할 수 있는 기업을 한번 찾아보고 매달 10만 원, 20만 원이라도 동업하는 역할을 한번 해볼까? 뭐 이런 얘기 드렸던 것 같고요. 그 다음 D램 가격이 많이 빠졌다. 그러면 반도체주가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투자하시는 고객분들이 많으신데 2년 동안 엄청나게 올랐어요. 그러니까 올해는 가격이 조금 빠지니까 조정을 받죠. 대구 부동산이 최근 한 5년 동안 전국에서 거의 뭐 많이 오른 도시 중에 한 군데인데 지금은 이제 조금 조정받고 빠질 때가 됐다. 뭐 요런 시그널에 대한 얘기들을 드렸고, 그 다음 스타벅스 매출이 1조 원 정도 되는데 대표가 바뀌었다. 앞으로 스타벅스에는 어떤 변화가 올까? 개인적으로 저는 커피숍 중에서는 스타벅스 매출이 제일 크죠. 뭐 전부 다 직영으로 이루어져 있고, 스타벅스라는 그 커피숍을 하나 하면 좋겠죠. 건물도 내가 보유하고 있는 건물에 스타벅스가 들어오면 가치가 오른다. 예전에는 은행이 들어오면 좋았는데 지금은 스타벅스가 들어오면 좋다 하잖아요. 근데 스타벅스는 다 직영이에요. 내가 하고 싶어도 못해요. 그런데 스타벅스랑 동업할 수 있는 방법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 것도 제가 다음 시간에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신문을 보면서 이번 한 주 동안 했는 것 중에 여행사에 대한 고민, 항공사에 대한 고민, 그 다음 스타벅스랑 동업하는 방법, 요런 얘기들을 제가 다음 시간에 한번 정리해서 보여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